기업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쿠팡은 12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쿠팡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쿠팡에서 물건 사면 쿠팡에서 돈 주죠? 안 줘요? 물건 샀는데 우리 회사는 돈 주는데. 그러면 쿠팡에 있는 소비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물건은 거기서 살지 모르겠으나 쇼핑 문화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건 아니에요. 물건을 샀는데 일주일 만에 버리는 것도 있고요. 옷을 샀는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 안 바꿔줍니다. 이런 쇼핑을 엑스턴에 와서 그런 쇼핑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엑스턴에 있어요. 엑스턴에.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알리바바, 아마존 있죠? 알리바바, 아마존 있습니다. 까르푸도 있어요. 까르푸는 오프라인을 같이 합니다. 온라인도 하지만 한국에 까르푸가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쫓겨났어요. 망해서. 까르푸 들어왔던 거 혹시 아시나요? 프랑스 거 아니야? 거의 대전 쪽에 사시나요? 까르푸가 왔었어요. 거대한 창고형 매장으로 들어왔었는데 한국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철수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장사가 안 되면 모든 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알리바바, 아마존 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물건이 한 달에 그렇게 많이 팔려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왕이라고는 얘기를 하나 그들이 바라보는 소비자들은 우리 물건을 싸게 파니까 니들이 들어와서 쇼핑을 하지 내가 오라 소리 안 해도 물건이 싸니까 딴 데 안 가고 여기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돈입니다. 인프라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요즘 제 건방이 제 꿈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 건방과 꿈이 하늘을 찔러요. 여기 어른들 다 모셔놓고 누가 쏙닥쏙닥 한다고 말 끊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 긴장되게. 부작이 싸가지 없는 놈이죠. 그냥 하지.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볼 때 뭐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대표야?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겨우 3개월 된 회사에 오셔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제 제가 성남 모란점 오픈식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유통에 계시던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에 경영만 10년을 넘게 했어요. 잘 될 때는 무척이나 잘 됐는데 안 될 때는요. 정말 쫄딱 말아먹습니다. 빚만 계속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 유통하시던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히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 자리에 현재 오신 분들은 이 회사에서 뭔가 하나 내가 원하는 거 뭔가 하나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보다 뭔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 참석을 하셨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마음 안 된다는 표현은 좀 버릇없는 표현이겠지만 내 마음에는 지금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 분들이 오셨다면 오늘 저는 그분들을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꼬셔서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지하게 잘 되고 있다, 안정을 찾았다,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억대가 아니라도 몇백 몇천이라도 꾸준한 수익이 현재 나한테 보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딴 데 옆에 뒤에 안 쳐다봅니다. 오라 그래도 미안해 나 바빠서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오라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려고 오신 거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저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서울시하고 뭘 사업을 하는 것 겉보기는 괜찮아요. 서울시가 뒤에 배경이 되어주고 있고 별시가족을 돕는 일이다 보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시가동은 아무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을 해도 결시가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이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 그러면서 돈도 벌립니다.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엑스턴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엑스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검토하고 있을 때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저는 10여 년 동안 방문 판매업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경영을 했어요. 경영을 할 때 그 회사를 잘 만들어서 정말로 탄탄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10년을 노력을 했는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겉보기에도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겉보기에도 그렇게 뭐 머리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배짱도 웬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벌리면 제가 가지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함께 일하는 가족들에게 다 줄 마음으로 계속 줘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노력을 했는데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뤄내질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다고 제가 인정하는 거죠. 이제는. 엑셀을 만나고 나서는 엑셀의 환경 정도면 이 정도면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었으나 이루어내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엑스턴을 통하면 다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엑셀의 대표 사업자 자리를 수락을 한 거고요. 나름 엑셀의 대표 사업자가 되기 전에는 전 나름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나름.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지금도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괜찮았습니다. 제주도에 건물도 2개가 있고요. 제 겁니다. 땅이 한 3,000평 돼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하는 결시가동 사업도 현재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빠샤라고 하는 이 장비에 대한 판권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부는 현금을 내는 것을 기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빠샤라는 기계는 현품, 물건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물건으로 기부하는 게 빠를까요? 현금으로 기부하는 게 더 많을까요?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기부하는 게 훨씬 많아요. 대기업에서는 매년 기부를 합니다. 왜? 그래야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내가 세금 낼 돈을 기부하면 돼요. 그럼 까줘. 기부한 돈은 경비로 털어주고요. 기부한 돈의 10에서 20%는 또 세금에서 또 깎아줘요. 기업에서 기부하는 게 이익이에요, 적자예요? 이익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1년이면 5천억, 1조를 기부를 합니다. 왜? 그게 이익이니까. 세법상. 그런데 거기에다가 야, 니들 기부할 때 현금으로 기부하지 말고 니네 찾고 있는 재고로 기부를 해.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재고를 기부하기 때문에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집니다. 기부를 받는 것은 원가가 없어요. 원가가 없습니다. 냉장고도 기부받을 수 있고 TV도 기부받을 수 있어요. 한번 철진한 모델들은요, 창고에 그냥 앉아 있다가 어디로 빠지느냐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덤핑으로 나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TV를 10만 원만 주고 가져가세요. 100만 원짜리 TV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마트에서 100만 원에 팔았던 거예요. 10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득이에요? 안 득이에요? 득이에요. 모델이 한철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TV 못 보나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엑셀을 만나고서 그걸 다 뒤로 밀어냈습니다. 왜? 이제는 한국에서 그 몇 가지 일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알리바바, 아마존도 이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알리바바, 아마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모든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주는 그 회사의 주인이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엑스턴이라는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업자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해주는 소비자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그 플랫폼, 액선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용자를 우리가 모으게 된다면 그들이 액선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이 난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판다. 그리고 노총각이 시집장 가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팔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마케팅을 위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파는 이유는 그 다음에 올 이익을 위해서 적자를 보고 파는 것이지 아무 미래가 없다면 적자 보고 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액선이라는 회사는 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이익 중에 물론 어떤 것은 1% 이익을 남기는 것도 있고 3%, 10%, 20%, 30% 이익을 남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의 이익금의 80%를 우리들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일하는 사업자들에게.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어떤 회사도 어떤 회사의 주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액선은 전 세계를 아우르게 될 것이고 현재 대만에 있는 사업자들이 불만이 무지하게 많다고 합니다. 경영진들이 약간 걱정을 해요. 전 무지하게 기분이 좋아요. 무지하게. 왜냐? 대만에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사업자들에게. 지난번에 왔던 대만에 우리 1억 이상 번다고 그런 사람들 왔었잖아요. 한 30명? 대만의 사업자들이 40억 버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겠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의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갔을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걔네들이 찍어서 행사를 찍어서 보냈으니까. 그래놓고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밑에는 중국이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 밑에 또 대만도 들어오기로 했어요. 떠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걔들 입장에서는 한국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쟤들이 우리 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닐까요? 중국 진출한다는데 중국도 대만 밑으로 왔으면 좋겠다. 아닐까요? 근데 이 새끼들 가만히 봐라. 우리가 먼저 했고 2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해서 완성을 시켜놓은 프로그램인데 저것들만 한국 저놈들이 지그들이 위에네. 중국도 대만 밑에 넣어준 게 아니라 한국 밑으로 들어간대네. 대만도 다시 세팅을 해야 된대네. 시끄럽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글로벌로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득 못할 정도의 능력들이라면 조현수가 대만 행사 때 대만에 가서 대만의 사업자 80만 명을 한 곳에 모아놔라. 내가 한 방에 설득시켜 줄라니까. 자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물론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버는 돈의 10배 이상 벌려고 그러면 사업 코드 다시 하나 만들고 지금 번 돈에 만족하면 그냥 니들 그냥 일해. 80만 명 빼고 다른 놈들 사업자로 내가 따로 만들 테니까. 그러면 뭐 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씨, 세상에 돈이 보이는데 그걸 안 해?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마. 그럼 그냥 벌어. 그러면 니들하고 비슷한 놈들 대만에 내가 지금 80만이 되잖아요. 100만 명 정도는 우리가 사업자로 다시 세팅할 테니까 니들 빠져. 어떻게 될까? 빠질까요? 들어올까요? 대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 세계 글로벌로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니들에게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대신 어떤 조건이 완성이 되어줘야 되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만이 2년 만에 1600만 사용자를 모았다고 해요. 2년 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만 애들이라든가 얘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면 한국이
내년 7월 5일까지 1년도 안 되어서 무료 회원 포함해서 우리가 2천만 명만 만들어 놓는다면 대만 잔소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가서 또 얘기하겠죠? 우리가 2천만 명 만들 때까지 니들은 등록하지 마. 등록하지 마. 중국 게임 끝났으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로 바로 갈 거야. 대만 니들 빼고. 응, 빼고. 전 자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저도 10년 동안 벌 때도 있지만 까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회사를 만나서 한때는 잘 벌 때도 있었지만 그 뒤에 까먹고 이제 겨우 이제 사는데 별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또 뭘 하자고 누가 부르네. 이제 안 하고 싶은데. 다시는 안 하고 싶어. 근데 또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솔깃해요. 요건 좀 괜찮을까? 여러분들에게 상처 안 받게 해드릴 자신 있고요. 대신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자이지 그냥 둘러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면요 일이 미어 터집니다. 시골에 텃밭이라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알겠지만 주인은요 가서 장갑 끼고 먼저 밭으로 갑니다. 주인은. 근데 손님은요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배추를 심지 그랬어. 여기다가 뭘 심지 그랬어. 여기다가 뭐 좀 하지.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엑스턴이라는 회사에서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엑스턴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인은 그렇습니다. 손님은 입으로 잔소리만 합니다. 아까 언뜻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왜 제 귀에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박명록 몰랐어요. 밖에 박명록에 나와서 사인해. 나 같아도 귀찮지. 진즉에 갖다 놓지. 나 같아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즉에 갖다 놓지는 손님. 뭔가가 필요해서 사인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는 주인. 진즉에 갖다 놓지 하실래요? 아무 소리 없이 웃으면서 이렇게 방명록에 사인 한번 해주는 것도 회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나가서 사인하실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방명록 아예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 방명록에 사인하신 분들은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려고 그 사인하라 그러는 것이지. 앞으로는 방명록 만들면 내가 싹 다 찢어버릴 거예요. 그 잔소리, 그 소리 하나 때문에 방명록에 사인해 주십시오. 요것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판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발 주인이 돼달라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진과 모든 내용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감동이고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대만 애들이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그것도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기쁨이죠. 우리 게 저렇게 크게 있구나. 우리 거구나.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미 대주주들하고 경영진하고는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어요. 끝났습니다.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제 목표 올 연말까지 정의원 코드 10,000개 그리고 본부장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본부장 1,000명 거기까지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사업자들은요, 저 10,000명 이상 들어오는 사업자들은 그때 그분들은 제 얼굴 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안 보여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공설운동장에서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잠깐? 그리고 그때부터는 각 본부별로 행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방송국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방송국을 운영을 해서 우리의 강사들이 지방을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요일별로 그 카메라 앞에서 가지고 강의를 하면 센터에서는 그 시간별로 요일별로 TV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강의를 듣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 순서에 맞게끔 하나씩 둘씩 정리를 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쩔 때는 말을 듣다가 어쩔 때는 말을 안 듣다가 엔터 한번 쳐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돌아갑니다. 원래 여러분들에게 사업 설명회하는 원고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원고는 똑같아요. 전국의 우리 센터장님들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원고하고 이 원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할 수밖에 없죠. 왜?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직접 관여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저 위에 보면 2021년도 3월달에 법인 설립했대요. 자, 하나씩 둘씩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회사를 3월달에 법인 설립을 하고 5월달부터 사업자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대만에서는요, 3월달에 법인 설립해놓고 5월달부터 무료 회원을 같이 모집한 거예요. 대만은 무료 회원을 같이 모집하면서 어디를 두들겨 잡았느냐면 한국의 SK텔레콤 같은 통신사를 두들겨 잡은 거예요. 통신사에 약 몇 명이야? 800만 정도의 그 가입자가 있는 통신사를 두들겨서 야, 니네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5만 원씩 줄 테니까 회원 가입을 해라. 그리고 5만 원 주는 이 돈 가지고 휴대폰 요금을 내면 우리가 그 돈을 대신 충당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통신자 입장에서는 800만 회원들에게 5만 원씩 주는 거죠. 맞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말아요. 800만 명한테 5만 원, 10만 원이죠. 소개한 사람한테도 5만 원, 본인한테도 5만 원이니까 10만 원씩 800만 명한테 10만 원씩 주려면 8조. 얼마가 있어야 돼요? 8조? 800만 명한테 10만 원씩 주려고 하면 8천억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의 방문 판매 회사는요, 한국은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사무실, 보증금 제대로 들어간 사무실 가지고 회사를 오픈하는 회사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그 사무실, 그게 뭐예요? 깔세. 갈세? 몸이 많이 안 좋긴 안 좋으신가? 말이 세네. 깔세를 깔 이걸 못해가지고 힘 딸려서 깔 이걸 못해가지고 갈세. 참 안타깝다.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얼마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뭐 수당 주다 보니까 옮겨갈 비용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 유통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회사는 이런 유통 해야 안 해요.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대기업에서 이런 유통 사업자 모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들은요 우리를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놈 새끼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어디다 대고 뭐 다단계꾼? 대가리. 우리가 이번에 엑스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그 싸가지 없는 생각을 싹 다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엑스턴이라는 회사는요 처음부터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출발한 회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서도 그런갑다. 저 속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갑다.
한국에도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물어봐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듯이 지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받을 거야? 재원 모르면 안 받아? 받잖아요, 주면. 사업과 도움이 안 되는 궁금증을 털어내시라고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안다고 사업이 잘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를수록 일이 더 잘 됩니다. 맞고 품는 게 제일이에요. 시골에서 옛날에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분들 미꾸라지 많이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논 같은 데 사고로 파면 미꾸라지 막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 좀 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앞에 웅덩이를 이렇게 파요. 그래서 물을 싹 빼버려. 그럼 야들이 물 먹으려고 나와요. 그때 바가지로 퍼서 담으면 돼야. 이걸 우리는 미꾸라지 잡는 법 중에서 맞고 품는다. 연못에 붕어를 잡고 싶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바가지 들고 연못에 물을 싹 품는 돼야. 힘드니까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엑스턴이라는 회사는 저런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출발하는 회사예요. 엑스턴의 태생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기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엑스턴의 대주주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엑스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게임을 끝낼 수가 있겠다. 제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은 뭘 노력을 했느냐면 엑스턴의 대주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일이었어요. 엑스턴 코리아의 대표 사업자인 조현수가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제가 제안하는 것을 수락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겁니다. 이미 엑스턴의 대주주는 한국에서 해야 되는 일 80%는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중국을 들어갔어요. 본인이 엑스턴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 아직 우리는 3,000명밖에 못 만들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 80%는 끝났대요. 솔직히 그들은 한국에 우리 3,000명, 10,000명을 신경도 안 써요. 왜? 중국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게. 엑스는 2년 만에 1,600만 명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인 겁니다. 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2천만 명을 못 모아요? 못 모을까요? 이 얘기를 까면 안 되는데 까버려야지. 어쩌겠어. 죽일게 살릴게. 알았어요? 전국에 현재 지금 300만에서 500만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장을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장도 약점이 있고요.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7월까지 2천만 명이라는 무료 회원을 모아야 된다는 부담이 현재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단체의 장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쩐이 좀 딸려. 쩐이. 아까 800만 명을 모집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8,000억. 저는 그분에게 숙제를 줄 겁니다. 내년 7월까지 2천만 명만 만들어 주세요라는 숙제를 줄 겁니다. 2천만 명. 거기서 만들면 우리는 게임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들이 모을 사람이 없다는 거에 뭘 이렇게 좋아해? 여러분들은 무료 회원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만 원씩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거기서 2천만 명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모을 무료 회원이 없단 말이에요.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모집할 무료 회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저 위에 앉아가지고 현재 본부장님들은 그때 되면 14개 나라로 찢어질 겁니다. 14개 나라로 찢어져서 일주일씩 가서 강의 10분만 강의하고 들어오면 돼. 일주일 시간을 동안 그 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엑셀에서 호텔 잡아줘, 밥 먹여줘, 어디 여행 갔다 그러면 데리고 가, 다 있지.
비서까지 붙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 그래놓고도 한 달에 1억 이상 벌면 어떻게 돼? 그래놓고 솔직히 한국에서는요 2천만 회원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본부장님들 할 일 없어요. 백수예요. 뭐 할 일 있어?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고 있어. 뭐 모르고 있어요. 무료 회원 모집할 사람도 없어 이제. 뭐야? 백수지 뭐. 근데 그 옛날 백수 때하고 지금 백수는 틀리죠. 지금 백수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돈이 팡팡 들어오는 백수는 해볼 만하죠. 안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본부장 되는 거에 목표를 삼고 이것저것 궁금해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본부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세요. 다른 거 질문하지 마세요. 다른 거 질문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알아야 일을 잘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많이 아는 사람은요 대학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 기업을 하면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 되나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 경영학을 배웠으면 기업 운영을 잘할 거 아니에요. 경영학 박사인데 그 사람이 기업 운영 잘해요? 실제는 아니란 게요. 아닌지 긴지.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알아서 일을 잘하면요 대학교에 있는 박사들이 다 기업의 회장 되고 막 어디 단체에 장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기업의 회장하고 단체의 장들은요 별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잘 못했어요. 왜? 이제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엑스턴글로벌의 대표 사업자, 일본 사업자가 돼서 전국에 약 20여 개를 호령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그 위치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1000명 정도가 본부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백수분들을 모시고 그분들한테 저는 좋은 일거리를 하나씩 줄게요. 한 개 나라를 담당을 시키든지 저 영어 못하는데요. 원래 못해야 맞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잘하면 됩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통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통역 붙여주겠지. 통역 안 붙여주면 그냥 한국말로 강의하고 오세요 그냥. 그럼 되잖아. 못 알아들으면 지도 책임이지. 핸드폰에다 가르쳐 주는데. 핸드폰으로 뭐 어떻게 해? 가르쳐 줘요. 핸드폰으로 다 알아? 파파고가 다 알아? 그건 안 알려줘도 돼요. 어찌됐든 이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2년 만에 1600만 회원을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도 자금력이 있고 그 정도 회원 수가 있으면 공무원 37만 명이 복지카드로 연간 약 3천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공무원들 3천억 정도의 예산 배정된 거 그것도 우리 엑선 쇼핑몰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했대요. 그거 물건 많고 10%씩 다시 돌려주는데 캐시백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정부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그거 현금으로 10% 돌려주는 데 가서 쓸까요? 물건만 주는 데 가서 쓸까요? 당연한 거예요. 저런 것들도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저런 게 설명 다 구체적으로 안 해요. 근데 우리 강사님들이 내일부터 강의할 때 이렇게 한다. 이제 800만 명 모을 때 10만 원씩 주면 8천억이 나가요. 그만큼 자금력이 있는 회사에 또 그렇게 얘기한다. 원고대로 그냥 하세요. 이럴 때 한마디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해 드리고 이런 것은 대표 사업자니까 해도 먹히는 말이지 여러분 강사들이 해서 먹힐 말이 아닙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복잡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고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동남아 최대 시스템 제공업체 아시아라이프 1100개 매장 80만 회원 공유 800만 회원도 끌고 오는데 80만 명이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엑선 코리아가 한국의 엑선이 대만의 엑선이 한국의 중소기업 주주마켓 거래소하고 협약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주마켓 거래소를 통해서 엑선이라는 회사는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업자 세팅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 저 이상하게 한국에 키 찌그마한 놈이 다 이걸 물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키 찌그마한 놈이겠죠. 저 사람이 일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일 잘할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한국이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우리 김기영 우리 박사님은 그 일을 했었어요. 그 뒤에 우리 박정수 미성센터장님도 그 일을 했었고. 어떤 일이냐? 주주마켓거래소하고 협약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주주마켓거래소 뭐 어떤 일을 하느냐면 대만의 사이트에 대만 엑스턴에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을 100만 원 받고 등록을 시킨 거예요. 대만 밑에 대만 사업자 밑에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예.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100만 원 넣으면 뭐 직급도 주고 10만 원이면 일반회에서 쇼핑몰도 주고 막 그런데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해. 주주마켓거래소 회장이 야 현수야 너도 이름하고 100만 원 너 저 윗자리다가 만들어 놓으라니까. 됐다 씨 먹어라 100만 원 떡 싸먹어라. 저는 그 사업이 내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결정을 할 때 중국 들어가기 전에 대만 사이트에다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에서 대만 사이트의 사업자로 만드는 거는 우리는 대만 말도 모르고요. 그 쇼핑몰 들어가 봐야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쇼핑을 하고 10% 돌려받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연세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인데 대만말인데 뭔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 가서 쇼핑하고 10% 돌려받고 뭐 사업자 모집하고 이 일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합류를 하면서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대만 사업자 밑으로 조연수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분 증인에게 또 질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와서 조연수라는 사람이 특강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대만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하네요. 엑슨 코리아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시킵니다. 그때 일하시는 분들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저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 쳐다보고 있는 거죠. 3개월 동안 쳐다보더니 지난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우리 10월 12일 날 그랜드 오픈 했죠. 그랜드 오픈 했는데 저 새끼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저 새끼가 과연 내가 저놈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밥 이미 다 먹었어요. 고기 구우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미 다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취해버렸어. 그 내가 지나가니까 저 사람이 대표인가 무엇인가 기디야. 저 사람이 대표인가 무엇인가. 아까 마이크 잡고 떠들었던 사람이잖아. 저 대만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서 제가 야외에서 2부 친교회 시간 할 때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어요. 음식은 좀 이따 먹으세요. 제발 좀 채통 좀 느끼세요.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도 말을 안 들어버렸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대만의 회장님하고 대표님 그리고 한성우 대표님이 대만의 엑슨의 대주주가 그런 행사를 보고서도 80% 대만족입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알아들었으면 그 얘기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한국말만 쓰자고요. 그런 꼬라지를 우리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한국말만 써 그냥 못 알아듣게. 다음 행사 때부터는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제가 지금 태어나서 요즘만큼 열심히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60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으로 지금부터는 만으로 나이 세세요 그런 바람에 60이 안 돼버렸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내년 7월달까지만 고생하면 게임 끝입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부터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할 수 있고 제가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부장님들은 그때는 각 나라에 일주일씩 여행 다니면서 20분 30분 강의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물론 불안하면 여러분이 받는 억대가 넘는 수당을 가지고 불안하면 보디가드를 옆에 데리고 다니세요. 회사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그 수당 받은 걸로 써.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회장님 그러면 경비는 주시나요? 없죠. 그랬지. 누가 물어봤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네,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주지 않아도 그쪽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응? 야, 넘어갑니다. 이게 어디에 부딪히나 봐요. 네. 이건 원고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7시에 그리고 각 센터마다 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저녁 7시 타임에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큰 덩어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원고는 똑같은 원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시간의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냥 쇼핑몰은 어떤 회사 쇼핑몰이랑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 안에 몇 명의 회원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쇼핑몰의 가치가 있고 없고가 판단이 돼요. 몇 명이 들어와 있느냐. 현재로서는 1,600만 명이 들어와 있고요. 한국에 3,000명의 우리 정회원들도 대만 엑스턴 쇼핑몰 안에 들어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활동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만과 한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면 그때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료 회원을 언제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냐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열흘 조금 더 남았어요. 11월 10날 중국 청도 프로모션이 끝나는 날 잠실교통회관을 제가 회사에서 예약해뒀습니다. 잠실교통회관. 거기에 자리가 826석입니다. 이번만큼은 우리의 본부장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를 채울지 지켜보겠습니다. 826석이라면 우리의 고객을 초대하고 우리 정회원들이 참석하는 이 인원이 몇 명이면 되느냐면 1,000명이면 됩니다. 그러면 200명 정도는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는 대성황이 될 겁니다. 그 사진을 저는 대만에 보낼 거고요. 한성우 대표님한테 보낼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야. 우리는 이 정도야. 니들 이런 거 안 해봤잖아. 1,600만의 무료 회원들이 이런 행사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무료 회원들이 여기를 왜 와요? 5만 원 받고 그래서 쇼핑만 계속하면 그 사람들 의무가 없는 건데 안 와요. 80만 명이 있으니까 대만에서는 지금 사업자를 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장소에서 80만 명을 모으지를 못해요. 대만에서는 행사를 하더라도 최고직급자들만 모아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최고직급자들은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 사나 또 식구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고 그 밑에는 그 밑에끼리 또 행사를 합니다. 계속 행사가 연달아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300명, 500명, 1000명 못 모아요. 근데 한국은 모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좀 답답하면 공설운동장 빌리면 돼요. 공설운동장. 지금까지 공설운동장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행사하는 회사는 몇 개 없었어요. 액션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한테 큰 비전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을 제가 오픈을 안 했었는데 최종 확인이 끝났어요. 어떤 최종 확인이 끝났느냐면 이게 엑스마트예요. 대만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엑스마트입니다. 얘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그 나라에도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가면 김치가 땡기겠죠. 맞나요? 네. 김치가 땡기고 신라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 각 나라별로
그렇게 꼭 필요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대만을 들어오거나 동남아시아에 왔을 때 그렇게 꼭 기호에 맞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 상품들이 여기 진열이 돼요. 그렇게 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매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지난번에 왔던 손님 중에 이 엑스마트의 회장님이 들어왔어요. 엑스마트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 대형 물류법인을 몇 개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근데 그분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네요. 파파고하고 이렇게 뭐 통역하면 된다고. 파파고를 가지고 대만 말로 쓰고 나한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도와달라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도와달라고.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대만의 엑셀의 대주주 한성호 대표님은 한국말을 조금 합니다. 뭘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로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는 엑스턴이라는 회사에 한국이 최고 정점에 올라가 있어도 무방하겠다. 그걸 달라고 해야 되겠다. 달라고 했더니 준다 했고 이미 다 확인이 끝났어요. 뭐냐면 대만 엑스마트 회장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한 게 뭐냐면 한국의 엑스마트 프랜차이즈를 펼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디까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돈 얘기는 하지 마. 뭐 3조 한다. 어디까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미 자금 펀딩은 어느 정도 끝났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대만에서 현금 동원력이 순위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현금 동원력이 그 나라의 순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을 가진 사람들하고 친분을 많이 맺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자금 펀딩은 웬만큼 끝나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엑스마트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 어디까지 도와달라는 얘기냐? 자기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건물을 빌릴 때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물건 들어가는 거 모든 프로그램까지 간판까지 다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운영하고 관리가 숙제입니다. 운영하고 관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확인까지 끝났어요. 제가 그 뒤에 대만 대주주를 만나서 그 정도의 현금 동원력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거기에서 몇 마디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연수라는 사람을 믿고 액션 일을 같이 해주는 분들에게 줄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두 가지 약속을 제가 받아냈는데요. 받아냈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엑셀의 대주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품이란 무료 회원들이 물건 사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 14개 나라에 우리 사업자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거기에 VIP 상품, 사업자들이 사는 상품 전 세계가 동일하게 135만 원어치를 사야 되죠. 한국 돈 따지면. 맞나요? 네. 그 상품의 99%는 한국 물건을 쓰겠습니다. 약속하라. 그러면 우리 VIP 상품으로 채택된 회사의 물건은 전 세계 글로벌로 물건이 팔리게 되겠죠. 그 회사 우리가 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발표할 건 발표하고 끝내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3시 08분 4시 반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무지하게 좋아. 빨리 보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보내서 지금 매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 한마디가 남았어요. 현재 지금. 엑스마트 프랜차이즈 그게 3,000개도 좋고 5,000개도 좋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들이 대만 애들이 한국에 와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다고 봤을 때 한국에서 직원을 모집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바도 모집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업체도 연락을 해서 전국에 있는 그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물건 띡 찍으면 아 이게 어디 점포에서 얼마짜리를 팔았구나, 재고가 몇 개 있었는데 몇 개가 팔리고 몇 개가 남았구나, 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일을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대줄 테니까 운영 관리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운영 관리만.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웃자고 한 소리였었으니까, 야 우리 대표 사업장이 진짜 배짱 죽이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찌그만 점포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내가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싹 다 철컥 협찬할게. 왜? 저 누구를 믿고 그렇게 배짱을 쳤냐? 누구를 믿고? 우리 본부장님 있잖아요.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본부장들 연말까지 1000명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1000개 점포로 한 개씩 주면 되지. 한 개씩. 웃자고 하는 소리면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다? 우리 본부장님들이 내가 지금 엑셀에서 억대를 보는 사람이 나보고 지금 물건 팔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거기다 알바 쓰면 되잖아요. 알바 하나씩 주면 우리 본부장님들이 거기서 뭐 몇백이 나오든 몇천이 나오든 그것도 부수입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점포들이 하나씩 두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액터는요, 한국에서 더 이상 걱정 없어요. 이 말했더니 어떤 분이 또 농담으로 한마디 던져.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런 농담 장난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서 이마트 문 닫아야 되겠네요.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냐? 손님인 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이마트 24가 우리한테 TM이 문 닫아야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책임져야 돼? 에이, 책임질 일이 없죠. 가들이 문을 닫아야 우리 손님이 더 많아지는 게. 나는 가급적이면 GS25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걔들하고 우리하고 파는 물건이 틀려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만에 있는 물류의 최고 재벌이 왜 한국에다가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할까? 한국에서 우리가 액선이 잘 되면요, 액선 회원들이 2천만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런 점포를 이렇게 운영을 할 거야. 프랜차이즈를 모집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모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전문이잖아요. 한 사람 초대해가지고 얘가 오케이 할 때까지 절대 안 놓잖아. 140만 원 내놓고 사인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놔요. 우리는 뭐 선수지 그런 거 있어서는. 그런데 걔들이 왜 한국에다가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자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저는 여기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니까요.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데, 대만의 자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국의 막대한 자금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몽골의 막대한 자금도 들어와요. 어디로? 한국.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엑스턴의 이름을 걸고 있는 한국에다가 자금을 투자를 할까? 그동안에도 투자하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하필 지금 한국에다 투자를 하려고 할까? 답을 얻었어요. 니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투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니들은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들이. 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돈을 미국에 있는 내 아들한테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냅니다. 한국은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건물 사고 내 마음대로 부동산 사고 막 벌리면은요, 세무조사 받아요. 그동안에 안 냈던 세금 몽땅 두들겨 맞습니다. 그동안에 벌었던 돈도 한 방에 날아가요. 근데 대만하고 중국은 더 심합니다. 대만하고 중국은 더 심해요. 대만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국은 더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했다가 돈을 많이 벌긴 벌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못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쓰랍니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정확한 사업 모델이 있으면 투자는 가능합니다. 중국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땅도 많이 샀고 건물도 많이 샀어요. 쫄딱 망했죠. 사드 설치한다고 그랬더니 중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을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바람에 호텔이고 리조트고 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투자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금만 잘 내면 벌어서 지가 어디에 쓰든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뭘 쓰든, 술 먹든 담배를 피든 아파트를 사든 자동차를 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주든 세금만 잘 내면 그 다음부터 네 맘대로 해라요. 자, 그래서 대만의 현금 자금과 중국 몽골의 자금이 엑스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엑스턴을 통해서 한국에 이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들은 이 자금을 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벌든 못 벌든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한국에 들어온 자금이니까. 한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어오는 자금은 어떤 명분이 되었든 간에 부동산 매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의 목적에 정확히 맞는 그 돈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국 제품 99%를 14개, 15개, 20개 나라에다가 우리 VIP 상품을 한국 제품으로만 팔게 해주겠다. 이거는 뭘까요? 한국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다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공장에. 해외로 나가요. 물건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럼 해외에서 또 물건값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한국으로 자금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엑스는 어떤 회사가 되냐면 외자 유치를 한 회사가 되죠. 맞나요? 외자 유치를 한 회사는 또 세제 혜택도 무지하게 줍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무지하게 줘요. 그러면 돈은 더 많이 남을 것이고 이들의 이익은 계속 상승해 갈 겁니다. 어떤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걸 얘들은 알아요. 그렇게 하고 한성호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중심에는 대만 엑스의 대주주 한성호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겉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녀요. 나도 대놓고 안 물어봐요. 겉보기에는 돈 없어 보이죠. 말도 잘 못하고 샌님 같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중국 가서 확인하게 될 엑선 코리아 건물 1500평짜리 15층, 그걸 누가 져준 거냐면 몽골 정부에서 한성호 대표 한 사람을 보고 져준 거예요. 그냥. 왜? 저 사람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이상의 것이 올 수 있다고 몽골 정부에서도 그 사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몽골 내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 회장,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중국 청도에다가 부지 매입을 하고 1500평짜리 15층 딱 건물을 쳐준 거예요. 그것도 7년 전이에요. 엑선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성호 대표예요. 친한 척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잘못 얻어 걸려서 찍히면 나한테 일른다고 그 사람. 나한테 일리면 나도 찍어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가지고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친한 척 한다고 돈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 참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렇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엑스마트 하나로 끝날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도 많아요. 엑센의 즉 배경, 그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못했던 걸 다 이루어낼 것이고, 그 이루어낸 결과는 엑센에서 얻어진 우리 본부장들의 뭐 억대 이상,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 수단과는 별개로 우리 본부장들한테 그 이익을 나눠주는 구조를 내가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부가 얼마 벌어요? 이거 물어보지 말라고요. 그거 안 뺏어갈 테니까.
벌면 번대로 다 쓰세요. 그냥 펑펑 물시리기 써. 그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본부장님들이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씩 둘씩 풀어드릴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본부나 매니 만들어요. 밑에 본부가 만들어지면 5만 원씩 안 올라오는데요? 그런 거 너무 재물에 너무 그러지 말고 막 만들어. 막 만드세요. 막. 그래서 연말까지 가가지고 우리의 본부가 1000명이 되는 기적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사업자가 연말까지 10,000명이 되는 기적을 저한테 선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엑선 대주들을 빌어서 꼬셔서 설득해서라도 우리의 이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초대형 물류센터고 뭐 있는데 뭐 사업 설명에 따라 이게 필요한 거지. 뭐 여기에서 굳이 뭐 물류센터가 있든지 말든지. 우리 한국은 물류센터 안 둘 거거든요. 필요 없어요. 물류센터를 잘못 두면 쿠팡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 물건 납품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반 죽고 있습니다. 왜?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10만 개, 100만 개를 만들어서 차고에 넣어놔야 돼요. 미리 뭐 제품 만드는 자금을 주느냐? 안 줍니다. 물건 팔리면 결제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야, 올려. 물건 팔리면 니들한테 오더 줄 테니까 니들이 택배로 보내. 팔렸으면 일주일 안에 결제. 그것도 내일,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한성 대표님하고 김현 대표님하고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제는 일주일 만에 해줄 거냐, 보름 만에 해줄 거냐.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소한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해줍시다. 팔리고 나서. 왜? 그 물건 파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물건 파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회사에다 물건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별로 납도 안 해요. 남지도 않지만 하는 이유는 저도 제 나름대로 창고에 있는 재고를 돌려서 현금화시키고 그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에다가 투자를 해서 대만하고 중국에 관광객 300에서 500명을 받아들이는 장소로 쓰려고 투자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거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매주 돈이 됩니다. 일주일에 2타임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 다른 프로그램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랜드 오픈 이거는 영상인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분들이 본부로 선입하신 분들이고요. 다음 행사 때 11월 10날은 본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본부가 탄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00명이 되려면 이번 11월 10일 날 우리 본부가 50명 이상은 무대에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분이 그 물류회사의 회장이냐면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은 이상 여러분들이 저 무대를 안 바라봤으니 저 사람이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무대를 안 봤거든요. 그 밥 먹느라고 정신없거든. 앞에서 뭐 지랄을 하든지 사패를 터뜨린지 뭔 짓이야. 야, 너 어디서 누구랑 뭐 했어? 건배야. 너 술 잘 먹는다니? 고기 다 익었어 먹어. 그거 하고 계셨으니까. 누가 이렇게 재밌게 웃어요? 속은 있으신가? 왼쪽에서 제가 볼 때 왼쪽에서 같이 보시는 거네요. 왼쪽에서 두 번째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10월 말에 자기 물류회사 간부 6명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들어오지 말아겠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11월 달에 중국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서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우리 연말까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내가 지금 엑스마트 때문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어. 내년 3월 달에 1호점 오픈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그때부터 만들어지면 본부장한테 순서로 줄지 잘생긴 순서로 줄지 키를 재서 키 순서로 줄지 아직은 안 정해. 몸무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은 주지. 하여튼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300명 정도 앉았는데 요 면적이면 됐었어요. 힐링마을의 마당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힐링마을의 마당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대만이 됐든 우리 한국이 됐든 간에 300에서 500명 앉을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드는 것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용은 내가 줄일 테니까. 일성에서 사진 찍은 거 이게 추억입니다. 이제 이 건물이 제 거예요. 이 건물이 제 거고요. 이쪽 마당이 한 1,500평 있어요. 그 마당에다가 뭔가 지금 현재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밭이 아마 11월 말 안에 완공이 될 거고요. 1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의 제주도 여행이 시작될 겁니다. 12월 달부터 지금 현재 프로모션 합격되어 계신 분이 약 5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분들을 12월 달 중순 정도에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도 지금 제 얘기는 원래 2박 3일이었는데 3박 4일로 늘려달라라고 내일 모레 얘기를 할 예정이고 3박 4일로 늘려주되 비행기 티켓은 우리가 살게. 그리고 지금 연예인 화장법에 대해서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메이크업이죠. 3시간 반, 4시간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면 연예인 되는 거죠. 그걸 배워서 화장을 하면. 어때요? 나빠요? 그 연예인 화장법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좀 톡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분칠을 하면 여기 쏙 들어가게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쪼개버리고 막 눈가리도 이쁘게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그 미용실 가서 그 대신 받잖아요. 키트도 주고 그 화장법을 가르치면 그 화장법 배운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화장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이뻐질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돈 받고 해줄 거냐? 아니 프로모션 걸어줄게요. 공짜로 할 수 있도록. 별로예요? 남자는 배우면 안 됩니까? 배우세요. 남자라고 뭐 화장하지 말라고 있어요? 배워서 쓰세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느냐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건물입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1층입니다. 1층.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해주게 되고 여기에 한국의 우리 상품들이 곳에 전시가 되게 되고 영상이 돌고 1층 1,500평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는 상담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곳에 전 세계의 대표 사업자 방이 하나씩 만들어 지리다 봅니다. 전 세계 대표 사업자들은 그러면 전 세계 대표 사업자들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이제? 조연성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따가 저 센터에 가셔서 7시에 사업 설명회 들으실 때 구체적으로 잘 들으세요. 돈 버는 게 있습니다. 주식도 준다 그러고요. 중국 진출 확정이 있다고 하네요. 자, 11월 28일에서 12월 1일까지입니다. 3박 4일이에요. 아직 지금 티켓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몇 시까지 도착하는 게 좋아요? 편해요.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시에 비행기 타고 나오는 게 니들이 관리할 때 편하냐? 요 시간이 내일 모레면 나올 거예요. 나오는 즉시 이 시간대에서 요렇게 하시고 비자 각 본부장님들 센터장님들한테 여권 실물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 실물이 오지 않아도 되고 4일 만에 비자가 나오게끔 할 건데 4일 만에 비자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급행료가 좀 들어가야 돼요. 약 1인당 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회사에다 다 맡기세요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할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일반 비자를 내려고 그러면 비용이 한 6만 원 정도 들고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해서 하면 4일 정도 만에 끝나고 비용은 6만 원으로 낮췄어요. 8만 원에서 6만 원 낮췄습니다. 낮췄으니까 그걸 나중에 매뉴얼대로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묵을 호텔입니다. 주말 닦아놔. 중국 청도의 5성급 호텔이에요. 물론 호텔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국 딱 갔는데 아니
대표님 보여준 사진하고 틀린 게 호텔이? 이러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5성급 호텔로 세팅을 해놓은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을 호텔방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5성급 호텔은요 4명 5명 못 자요. 우리 이번에 제주도 일성 콘도에서는 방 하나에 뭐 5명도 자고 6명도 잤잖아요. 5성급은요 침대 개수만큼밖에 못 자요. 여기 4명 못 자요. 풍기문란하다고 2명밖에 못 들어가요. 5성급 호텔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하얏트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5성급 호텔로 예약이 가능했던 이유 우리가 항공권을 우리가 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공권이 얼마냐? 왕복해봐야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예요. 저 호텔 하룻밤 쓰는데 저 정도 호텔 같으면 하룻밤 쓰는데 60에 한국도 60에서 70만 원 들어갑니다. 한국 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선에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이 티켓팅을 해준다고 하셨으니 그 업무가 무지하게 복잡한 일이에요. 티켓팅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중국에 오셨을 때 우리가 최고급으로 대우를 해드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사할 연회장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호텔 인근에 있는 관광지예요. 여기를 가게 될지 다른 곳을 가게 될지는 몰라요. 호텔 소개서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간이 3시 31분. 1시간 반 정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의 제 얘기는 엑선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점을 쳐보자 이런 얘기였던 거고요. 엑선은 그냥 일반 사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승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 마케팅만 가지고도 우리들은 충분히 승부를 낼 수 있어요. 현재 우리 본부장들은 본부되고 나서 일주일에 많게는 7, 800만 원, 적게는 2, 300만 원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게 7, 800만 원 가져간다는 얘기는 한 달이면 얼마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3천이 넘는 수입이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3천이 넘는 수입? 우리 이동복 본부장께서 어제 얘기하는데 뭐 5년인가 10년인가 일했어도 이만큼 돈을 못 벌어봤대요. 한 달 만에 그 돈을 버는 겨 지금.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절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작은 겁니다. 엑선의 미래, 엑선 본부장님들의 미래는 그 10배, 100배가 된다고 해도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달라고 소리 안 할 테니까. 전 세계적인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익의 80%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다? 어떤 식으로 나눠줄 거냐?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내일 모레 일부 결정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엑스턴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엑선 글로벌의 마케팅이 이제 세팅되기 시작할 거예요. 엑선 글로벌의 마케팅. 대만의 엑선의 마케팅을 절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고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이 마케팅은 웬만큼만 고생을 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한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한번 회원이 들어가서 나가지만 않는다면 유지만 시킬 수 있다면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 플랫폼에서 얻어진 이익의 80%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일, 전 그걸 이뤄내고 싶습니다. 연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전국에 있는 3,000명의 우리 정회원들 이상이 힘을 합쳐서 연말까지 사업자 10,000명, 본부 1,000명 이루어내시리라 저는 믿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엑셀의 대주주한테 얘들은 지금 11월 10날 우리 직급을 원상 복귀를 시켜달라고 자꾸 사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더 욕을 먹을 테니까. 근데 저 엑셀 대주주가 저한테 대놓고 욕 안 해요. 욕 안 합니다.
제가 이 직급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무조건 내가 밀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주면 내 사나 잘 따독거려서 키워서 본부까지 무조건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여러분 뒤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올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래 이야기한다 그래서 설득이 잘 되고 뭐 짧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오늘 오후 7시 또는 지금 바로 센터 가족분들이 그 센터로 가셔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덩어리만 말씀드렸어요. 그 덩어리만 가지고도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나머지 작은 것들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스폰서, 본부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 직급, 본부 직급까지만 올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회사와 함께 그 본부 직급에 올라오신 분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이 행사장 내에 음료는 반입이 금지입니다. 그랬는데 음료를 반입을 열심히 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입해주신 그 음료의 껍데기는 나가실 때 들고 나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사회자가 공지사항 공지하고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억대 이상을 벌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너와 예의 지금부터 하나씩 둘씩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고요. 저는 여러분과 11월 10날 교통회관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액턴 글로벌의 멋진 비전을 주신 대표 사단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 여러분들 나가실 때